요즘 차 사고 처리하느라고 골치가 아프네요. 그건 그렇고, 캐나다 파이오니아 캔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3월 29일에 찍은 영상인데, 여기 캐나다 남부는 이렇게 아직도 눈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6개월여의 피나는 구직 활동 끝에 혼자의 힘으로 해서 그런지 겨우겨우 간신히 취업의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힘들게 그리고 오랜 기간을 거쳐 취업하게 된 배경에는 영어 실력이 부족했던 것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힘들게 취업했으니 이젠 안도의 한숨을 쉬어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헐, 그건 크나큰 오산이었고요.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진짜로 게임? 또는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럼 영어와 관련된 제가 겪은 입사 초반의 에피소드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요렇게럼 클릭 클릭 클릭. 제 보스와 랩으로 동행하면서 제 보스가 업무와 관련돼서 이것저것 알려주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입사 초반이라 긴장도 많이 했었고 영어 실력이 들통날까봐 조심조심 최대한 집중하면서 보스 얘기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귀담아 들으려고 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보스 얘기 중간에 생소한 업무 용어가 나와서 순간 놓치게 되었고요. 다시 캐치했을 때 알아들은 것이 이것저것 확인해야 돼 였는데 당장 뭘 확인하라고 하는 줄 알고 순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돼 라는 마음으로 뜨겁게 심장이 타올라서 그냥 바로 현장으로 그 가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틀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난감했죠. 어디서 뭘 확인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어쨌든 보스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보스가 뒤돌아와서 저를 잡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잘못 알아들었던 거죠. 대화하는 도중에 갑자기 사라졌으니 제 보스도 황당했을 겁니다. 보기 좋게 제 영어 실력이 들통난 것 같아요. 얼굴이 상당히 화끈거렸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잠깐 뭐가 생각나서 말이야 라며 얼버무리고 넘어갔었죠. 아마 보스는 몰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참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네요. 그때 제 팀은 공장장 산하의 여러 팀 중 하나라서 매일 아침 그 전날의 생산 실적 및 품질 상황, 라인 설비 상황 등등을 점검하는 회의를 따로따로 2개의 회의로 진행하는데 매일 참석했었습니다. 입사 초반에는 회의가 2개 연달아 있는 줄 전혀 몰랐죠. 입사하고 그 회의를 처음 들어간 날 첫 번째 회의를 하고 공장장이 나가길래 모든 회의가 끝난 줄 알고 저도 따라 나갔었죠. 그런데 공장장 외의 사람들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혼자 생각으로 자기네들끼리 할 얘기가 있나 보지. 캐네디언들은 참 말이 많아. 하며 또한 우물쭈물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싶어서 그냥 나갔었죠. 조금 있다가 공장장이 다시 회의실로 들어가면서 저와 마주쳤습니다. 공장장 와, 너 어디 가냐? 회의 하나 더 있어. 하지만 갑자기 쓸데없는 자존심이 발동해서 내가 가오가 있지 이미 나왔는데 또 들어가? 라고 생각하고 멀뚱멀뚱하고 서 있는 사이에 공장장은 그냥 회의실로 들어갔고 문이 닫혀가지고 그 2번째 회의는 놓쳤던 기억이 납니다. 영어를 자연스럽게 했다면 주변 동료에게 물어봐도 되었을 텐데 말이죠. 자, 3번째 에피소드는 현장 OJT 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라인에서 캐네디언 레이디의 지도 아래 현장 OJT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현장 사람들은 슬랭을 더 많이 써서 그런지 알아듣기 더 힘든 거 짐작은 하실 겁니다. 또한 라인이 또 시끄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어 듣기가 더 어렵기도 합니다. 이런 핑계를 좀 대고 싶네요.
어쨌든 그때 그 레이디가 자기 잠깐 자리를 비울 테니까 그 사이에 이거 저렇게 저거 이렇게 해달라며 길게 설명하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기꺼이 도울 마음이 충만했고 또 이왕이면 제대로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알아듣는 게 맞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시 이거 이렇게 저거 저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다시 그 레이디가 다시 설명을 하려다가 살짝 한숨을 쉬면서 그냥 놔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하더라고요. 한 번만 더 설명해 줬으면 끼깔나게 잘했을 텐데. 그 순간 참 멋쩍었죠. 예. 지금까지 영어와 안 친한 40대가 캐나다 사무직이 된 후 초기 때 겪었던 실수담이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그냥 끝내면 섭섭하겠죠.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팁을 추가로 소개하겠습니다. 스테이 튠! 같은 캐나다 내에서도 학교에서 하는 영어와 사회에서 하는 영어가 많이 차이 납니다. 학교에서는 못 알아들어도 그냥저냥 넘어갈 수 있고, 왜냐면은 이제 같은 같은 클래스 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묻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리 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강의 시간에도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은 대로 교수님들의 강의는 계속 이어지니까. 근데 실전 사회에 나오면 특히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 되면 이거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영어를 대충대충 할 수가 없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하늘을 찌르게 되는 상황이죠. 저도 캐나다 온 지 만 9년이 다 되었지만 지금도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는 늘 안고 삽니다. 지금도 캐네디언들이 농담을 할 때는 쟤네들은 저기 낄낄대면서 웃고 있는데 그 농담이 재밌어가지고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비는 웃음만 짓기도 할 때가 많아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캐나다 같은 영어권 국가에 오실 생각을 가지셨다면 지금 당장 영어 공부가 아니라 영어 연습을 매일 1시간씩이라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 같은 당황스러운 일 많이 겪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당장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절대 기죽지는 마십시오. 대신 영어 연습을 꾸준히 하면서 자신감도 갖고 당당히 어깨 펴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못하는 게 죄도 아니요. 부끄러운 일도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영어를 써야 할 상황에 맞닥뜨리면 심호흡을 크게 한 후에 마음속으로 I can do it! 외치고 못 먹어도 go! 라는 심정으로 임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험이나 면접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그것들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준비가 안 되었더라도 당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꾸준히 연습하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한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들 그런 실수 거치면서 또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란 사람도 그랬다는 거 제가 에피소드 보여드렸잖아요. 보십시오. 저같이 좌충우돌 실수 많이 한 사람도 여기서 벌써 10년째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We can